국민의힘이나 어디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파면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장들이 황당해지는데 황당 주장들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광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광화문. 자, 광화문에 이 멋있네요. 내란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광화문 인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사진은 한 컷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안 나오죠. 네. 사진 한 컷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난 뒤에 여의도부터 더 많이 모였어요. 네. 그 여의도 그 윤석열 탄핵할 때 네. 그 기억하시죠? 이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경복궁 뒤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 네. 네. 자, 어쨌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선 여러분 저 사진들 이런 걸 보시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집회 나가면 집회 나가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그렇습니다. 없어요. 아, 네. 이걸로 우리가 못 이긴다고? 이 여론을 헌법재판소가 안 받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립돼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평일날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콘서트장보다 재밌습니다. 꼭 맞습니다. 나오세요. 다만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그 주변에서 소위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고 아, 사진에서 막걸리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어 지금 헌법재판소 어쩌고저쩌고 막 때려 부시자 했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각하예요. 탄핵 각하. 저게 되게 그 많은 각하가 걸 그 각하.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아예 저거 심판하지 마. 그게 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본안 판단, 그러니까 위헌을 했고 위법하다는 부분에서는 지들이 생각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각하돼야 된다.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인용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 싸우면 야 군대를 국회로 보냈는데 이게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를 계속 외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국회 입장에서 저 각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기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내란 동조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너 지금 옹호하고 있지? 그건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건 내란 동조 행위 아니야? 그랬을 때 나중에 위헌 정당 심판 이거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아니 우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도 계엄은 옹호하지 않는다고 지금 요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비겁한 거거든요. 기회주의자들. 그렇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이건 기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네들 이 계엄 사태 있자마자 했던 말 있잖아요. 대통령님이 오죽하셨으면 계엄을 선언하셨을까. 저 혼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걸 왜 지금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거 각하 주장하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걸었다가 뺐죠. 내란의 죄자만 뺀 거예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내란 행위를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서 근데 이것은 박근혜 때도 권성동이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법 논리적은 너무나 당연한 그것 때문에 거예요. 지금 각하하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윤석열 각하를 지키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와이프가 병으로 날 때렸어. 음.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갔어. 그러면 이혼 소송의 소장에다가 상해죄로 인하여 결혼 파탄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정법원은 이 사람이 상해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빼고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혼인이 파탄됐어요. 이혼시켜 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죄자를 뺐으니까 이 소송은 처음부터 불법화돼. 그게 지금 극우 유튜브의 논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뇌물죄. 그렇죠. 뇌물죄. 뇌물 받았잖아. 아. 뭐 무슨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해가지고 네. 요거를 재판 중이니까 일단 빼고 뇌물을 받은 행위 뇌물죄는 뺐단 말이에요. 그걸 했던 게 권성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형사재판하고 똑같이 갈 이유가 없는데 그걸로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그다음에 뇌단에 죄를 빼면 되지 이렇게 갔는데 또 이제 트집을 잡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해도 트집을 잡으니까 대충 내세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방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니 근데 또 아까 사진 보셨지만 그 헌재 앞에 지금 쭉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헌재 앞에선 지금 주위에서 집회 금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집회를 안국역 근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 바로 앞에 저렇게 자리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경찰이 사실은 봐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얘네들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엄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렇게 봐주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헌재 폭동도 저는 경찰이 얼마나 조치를 할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선고가 나오게 되면 치우겠죠.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부러 이걸 또 무리하게 치우다가 불상사하니까. 선거 전부터 충돌이 일어나 버리면 갈등이 심해지니까. 갈등도 심화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고 너무 1인씩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2시간씩 걷는데 같이 걷죠. 그럼 열받지. 누워가지고. 아 지금 편하게 앉아 계시네 그 의원님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 홍준표예요.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게 성립이 돼요? 저게? 아니 저게 너는 조기 신경 쓰지 말고 명태 신경 써야 돼. 지금 조기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 많이 성립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미 국민적 신뢰 잃어버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야를 하고 조기 대선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홍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말을 생각해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청에서는 홍준표 퇴임식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데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저거 무슨 논리냐면요. 들어가서 봤더니 탄핵은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이 자진 사퇴할 거야.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약속했다면서 개헌하겠다고 아니 했다면서. 그나저나 홍정이 동상 세우는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임하면 어떡해? 그 대구시청 안에서도 사실은 이걸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안 터져 나오겠어요. 지금. 마치 탄핵 기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보라도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은 부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극우 지지층들하고 척을 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탄핵 기각된다라고 이제 극우 지지층들한테 약간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난 네 편이야. 근데 조기 대선은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좀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장을 사퇴한다. 뭐 이런 논리 만들고 싶은가 봐. 일단 대구시장 사퇴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사퇴는 하시고 대선 나오지 마시고. 못 나오세요 이분. 자 그다음에 나경원이 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이재명 2심 이유가 마땅하다. 이건 또 무슨 개논리냐고. 왜 차라리 나경원 1심 이후로 하지 그러지? 아니 나경원은 지금 6년째 재판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재판 하나 있잖아. 맞아. 바로 사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근데 또 본인이 사실은 판사 와이프 아닙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춘천지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마치 이재명 2심이 어쨌든 나쁘게 나올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윤석열 맞아.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각하가 된다고 자기가 확신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일이라도 해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너무 웃기는 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구미 집회 같은 데 가서 북한 지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공중파나 종편 나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30% 지지자들 앞에서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씨가 정말 국힘 최적합 인물이긴 해요. 정말 국힘스러운 인물이에요. 근데 나경원 왜 저러는지 여러분들 대충 썰로 도는 게 있잖아요. 나경원을 이렇게 일종의 하이에나처럼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죄송해요. 그냥 썰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압도적 1위가 김문수 아니요. 근데 김문수가 뭐 치매라는 썰이 있어요. 아 진짜로 웃을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 이야기가. 보이는 징후도 좀 있어 보여 국회에서. 그러면 김문수가 출마를 못하면 그 자리 꿰차겠다는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는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아. 그럼요. 김문수 찜해도 안 믿고 그럼요. 나경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요. 아, 근데 이재명 선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 이후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극우 유튜브에 늘 나오는 이야기고 이거를 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당원들이나 그쪽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이건 윤석열의 죄고 그거랑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재명 재판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근히 많다. 그 아니, 시청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잠깐만요. 내가 그걸 계속 다루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재명 선거법 2심은 무죄 거의 확실해요. 아니 당연하죠. 1심 판사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직 극우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감정적인 판결이었어요. 엄청. 그 판결문에 혹시 이제 판사 이름이 지신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지귀욤 뭐요. 이게 법리심인 대법 가면은 무조건 일단 무죄 나올 사안인데 2심 나온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대선 출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정변이 한 말이 정답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뭐 각하될 것 같으면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내일 당장 선거하라고 하지. 아니 빨리 선거해달라. 여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민주당은 빨리 선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 이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럼요. 재판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경원이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또 있어.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간국가 지정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당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야당 탓을 하냐고. 그렇게 뭐든지 다 야당 탓할 거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잘할 테니까. 그리고 저 권영세가 저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저 민간 국가라는 게 사실 이게 기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핵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이거와 계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국민의힘 때문에 일어난 그럼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 막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계엄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사태냐면 1978년 이전까지 미국의 최맹방 중에 하나 이란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민간 국가 중에 최악성 국가니까. 근데 1978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왕조에서 호메이니 왕조로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의 적국이 됐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놀란 게 뭐냐면 이란이 국내적 사정 때문에 국가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내에 있던 최첨단 기술들이 다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가 F-14 톰캣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또 미국이 기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첨단 시설인데 이게 1970년대 이란에 넘어가 봤어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최첨단 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F-35만 해도 중국이 손에 넣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심해 뭐 8만 피트에 있는 거 끄집어 올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내란 사태 때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미군 사살 이야기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게 독재 국가가 돼버리고 한국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마음먹었을 때 이랬을 때 미국 입장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알아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그 한국에 지금 우리 민간 국가 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몰랐냐? 이럴 줄 몰랐냐? 왜 갑자기 저래?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밀 얼마나 웃기냐면 윤석열이 1년 내에 우리 핵무장 가능하다. 이런 말하고 계엄하고 이래서 민간국가가 된 건데 그러면 저희 당 입장은 빨리 우리가 입장을 내자 국회에서 야당 여당 합쳐 힘을 모아서 결의문 통과시키고 지정 해제하고 막 어떻게 빨리 대응하자는 입장인데 국힘에서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회의 외통위에서 열려 그래도 국힘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럼 장관이 우리 당 단독으로 열면 장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현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뭐라는 입장이냐면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니 2달 동안 민간국가 된 것도 몰랐는데 뭘 더 지켜보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행정부의 외교부도요 이런 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 그런 반응이에요.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이러고 민간 있어요, 국가도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 어떻게 해요? 안 껴주지 이제 못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딥시크 나오니까 미국에서 발칵 뒤집혀 딥시크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이따가 또 재밌는 짤에 잠깐만 더 해보시고 자 결론 이게 뭐냐면은 그 헌법학자 김승환 님 탄핵 심판 청구 어느 쪽이든 결론은 파면이다.
이제 여기 저게 무슨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네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저 상징적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윤석열 탄핵 사유. 그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지시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사안이란 말이에요. 최소량의 법칙은 뭐냐면 저 중에 5개든 1개든 위헌이면 다 윤석열은 파면인데 맞아요. 이 원리예요. 5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돼도 맞아도 되죠. 탄핵인데 사실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 위헌이라는 거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해서 판단했어요. 그게 뭐냐? 줄탄핵이 국회의 권력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거는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없다고 했죠.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도 안 되는데 군인을 보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법하게 만들려면 중앙선관위의 감사원을 못 보내니까 군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결문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번하고 4번은 확정이 된 거예요. 1번하고 4번 확정이 된 거. 포고령 2도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나도 포고령에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걸 어떻게 의사처단. 그렇죠. 이걸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도 파면인데 누군가가 내가 윤석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기각할래 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환타지 소설 같은 거 쓰면 대박 날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에 떠는 것은 저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당당하십시오. 네,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이 불안에 떨어야죠. 죄 지은 놈은 김치찌개 술 처먹고 있는데 왜 죄 안 지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 안 남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승일님 감사드리고요. 소나무님 감사드립니다. 땡큐.